안녕하세요. 쓸데없이 공부 많이 하는 언니들 쓸공언니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글로벌 경제 감각을 관리해드리는 정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경제 공부하는 최열정입니다. 네, 자 벌써 1사분기의 마지막 달 3월이네요. 맞아요. 자, 어느새 소리 없이 찾아온 봄처럼 우리 쓸공님들도 많이 또 새로 들어와 주시고 그렇죠. 예, 감사드리고요. 또 처음부터 초기부터 꾸준히 함께 해주시는 우리 쓸공님들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요즘 그 댓글 중에 네, 뭐 유익하다 이런 거는 저희가 유익함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방송이니까 네. 뭐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재미있다 종종 보여요. 나는 우리가 재미있을 수도 있구나 라는 거에 되게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저희랑 개그 코드가 맞으시는 분들만 그렇게 댓글을 달아주신 것 같아. 그러니까 나도 약간 사실 저는 약간 주변 사람들을 웃기고 싶어하는 약간 욕심이 있나요? 욕심이 있어요. 근데 그 딱 보는 순간 내가 여기서는 막 웃기려고 노력하진 않았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웃기다란 뭐 재밌다, 네. 뭐 같이 빵빵 터진다 네. 이런 거 보니까 네. 욕심이 약간 개그 욕심이 더 커졌어. 어떻게 자중해야 돼. 자, 뭐 이제 초심 잃지 않고. 네, 알겠습니다. 자, 원래 이제 회사에서는 네. 이제 3월이 끝나면 분기 보고를 하잖아요. 그쵸. 그죠? 네. 예, 3월이니까 우리 쓸공 언니도 한번 분기 보고를 한번 해보죠. 네. 자, 일단 저랑 공부하신 내용만 좀 뒤돌아보면 우리 주식 기초 공부 열심히 한 3개월이었다. 그쵸.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월스트리트에 대한 시장 상황에 대한 분석부터 시작해서 네. 그 주식 분석의 기초 개념까지 네. 싹 다 훑어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주식 공부를 좀 오래 한 느낌도 없지 않은데 이왕 이번 분기를 주식 공부를 시작한 김에 이번 시간까지 주식 공부를 한번 해봅시다. 알겠습니다. 네. 자, 지난번에 월가의 주가 예측 어디까지 믿을 수 있나? 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냥 지나가면 우리 기다리셨던 쓸공님들이 서운해하실까봐 네. 예, 이번 한 주만 더 주식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저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랬나요? 궁금했거든요. 오, 감사합니다. 자, 지난 1월 31일 미연준이 기준 금리를 동결했죠. 네. 그래서 이제 미국 경제에 대한 핑크빛 전망들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지금 녹화 일자는 2월 말인데 네. 지금 방송이 아마 3월 초쯤 나갈 건데요. 네. 그때까지 이제 크게 변동 사항이 없었으면 하네요. 그렇죠. 그동안 꾸준히 이제 미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잖아요. 네. 그러다가 금리를 동결하니까 미국인들과 세계인들이 기뻐하면서 안심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 EBS 다큐멘터리 자본주의, 그죠? 그 우리 방송에서도 언급을 했었는데 네. 이 다큐멘터리에서 보면 자본주의는 의자 뺏기 놀이이다. 맞아. 네, 비유. 살벌한 게임이죠. 그죠. 기억나시죠? 네. 자, 경기가 좋을 때 통화량이 막 늘어나면서 이제 노래와 함께 신나게 춤을 추다가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지고 심해진 인플레이션을 잠재우기 위해 이자율을 올리고 그러다가 이자율을 올리고 올려도 인플레이션이 해결이 안 되면 네. 불황이 빵 하고 오는 거죠. 네. 이렇게 불황이 오는 순간 그 신나는 노래는 멈추게 되고 의자를 차지해야 하는 게임이죠. 맞아. 사람보다 의자 수가 하나 부족해가지고 그죠. 자기 의자 못 차지하는 사람은 이제
탈락하고 그죠. 실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경제적으로 이제 몰락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 게임의 룰을 모르면 왜 지는지도 모르고 지는 게임이죠. 그렇지. 그죠? 왜 음악이 꺼졌지? 이렇게 그죠. 하는 동안 이미 내 네. 의자는 없어. 왜 내 의자는 없는 거지? 의자가 부족한지도 몰랐어. 몰랐어. 그지. 맞아요. 그래서 이제 작년 2023년에 네. 노래가 끝나는 순간, 즉 불황이 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월가의 전문가들 그리고 하버드, 프린스턴 대학 같은 유명 대학의 경제학자들까지도 불황을 경고했었죠. 네. 자, 전 세계인들이 그래서 불안했었죠. 맞아요. 저도 이제 유튜브에서 경고하는 컨텐츠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불황 오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조마조마했던 그런 한 해였거든요. 그렇죠. 자, 그런데 다행히도 이들의 예상이 빗나갔어요. 자, 지난 1월 말에는 미 연준이 미국 경제가 비교적 안정되었다라고 판단해서 네.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고 유지하겠다고 발표했죠. 네. 자, 드디어 소프트 랜딩이다 라며 모두가 기뻐하고 있는데 저도 참 기쁘더라고요. 그렇죠. 네. 불황 없이 이 인플레이션을 잡았다라는 네. 거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다음과 같은 의문을 가지게 되었어요. 자, 도대체 월가의 전문가들과 아이비리그 경제학자들의 의견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 걸까? 불황 온다고 했는데 왜 안 온 거야? 이렇게. 그죠? 자, 이에 관련해서 더 뉴욕 타임즈에서 2023년 12월 28일 그리고 2024년 1월 29일에 두 번이나 기사가 나왔습니다. 결론이 뭔지 궁금하네요. 그죠? 정말 유익하고 재밌는 기사였는데 네. 자, 일단 월가부터 살펴볼게요. 네. 자, 주가를 예측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에 가깝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렇죠. 예. 하지만 월가의 전문가들은 그 어려운 일을 열심히 하고 있죠. 그렇죠. 네. 약간 일기예보 같은 느낌이랄까요? 점성술가? 그런 느낌. 그치. 네. 어려운 일이고 자꾸 틀리지만 그리고 비난도 받지만 누군가는 해야 하고 계속 하는 일. 그죠? 맞아요. 자, 관련 에피소드 86화 2024년 월스트리트 주식시장 전망 꼭 들어보시고요. 자꾸 틀리지만 사실 자꾸 궁금하기도 한 분야인 것 맞아. 같아요. 누군가 말해줬으면 좋겠고. 그치. 그지. 가까운 2020년부터 돌아봅니다. 네. 자, 폴 히키라는 투자그룹 창립자가 계신데 네. 이분이 데이터를 분석을 해본 거예요. 자, 그랬더니 2000년부터 월가의 시장 예측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왔다고 해요. 2000년부터요? 네. 꽤 오래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20년이 넘네. 왜 20년 넘게 틀려온 거야. 그러니까 조금씩 계속 틀려온 거지. 조금씩. 네. 자, 이 기사의 필자인 제프 소머 씨가 데이터를 업데이트 해봤더니 네. 2000년부터 2023년까지의 수치가 무엇을 보여주었느냐. 네. 자, 대다수의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이 S&P 500 지수가 1년에 평균 9% 상승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었대요. 자, 그런데 실제로는 6%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자, S&P 500 지수 모르시는 슬공님들 50-1화 참조하시고요. 네. 그런데 이 월가의 예측이 틀렸다라고 하셨는데 네. 사실 9% 상승을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6% 상승이었다라는 네. 거는 차이가 좀 있기는 하지만 네. 어쨌든 상승을 한 거고 3% 정도면 그럴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저는 들거든요. 그죠? 참 네. 너그러우시네요. 3%. 3%를 봐줘도 되는 거 아닌가? 그죠? 네. 자, 3% 정도면 사람인데 뭐 그치, 그럴 수도 있지. 컴퓨터도 아니고 네. 예측이잖아요. 그죠?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차이로 주가의 상승 또는 하락 예측에 실패한 예들이 이제 나옵니다. 네. 자, 2018년 예상은 6.9% 하락이었는데요. 네.
실제로는 7.5% 상승이었어요. 아, 이건 크네요. 그죠? 네. 14.4%포인트가 차이가 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크다. 그리고 하락을 예상했는데 상승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죠. 자, 시간을 또 더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네. 2002년 우리나라 월드컵 때. 자, 이때는 월가가 3.9%의 상승을 예측했는데 실제로 19.4%가 하락합니다. 오, 이건 더 심각한데요? 그죠. 네. 이게 왜 이렇게 하락을 했었냐면은 네. 엔론 사태, 아. 회계 부정 사태 있죠? 네네. 예, 이것 때문이었는데 어쨌든 이때는 23%포인트나 차이가 난 거예요. 아, 이땐 또 근데 월가 전문가들이 우리가 그런 일이 있을 줄 어떻게 알았겠냐 이랬겠네요. 그죠. 뭐 그런 변명할 여지는 있어요. 네. 자, 2000년부터 2023년까지 연간 평균 13.8%포인트가 틀린 거예요. 연평균으로 보면 이 그죠. 정도가 틀린 거예요. 예. 자, 실제 연간 평균 성과의 2배가 넘는 수치죠. 그러네. 이렇게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큰 수치로 예상이 빗나갔네요. 맞아요. 이 월가 전문가들이 온갖 자본과 인력을 동원해서 예측을 하니까 일반인들은 많은 기대를 하게 되죠. 그렇죠. 믿을 건 이분들밖에 없으니까. 그죠. 그런데 그 기대에 많이 어긋난 거예요. 자, 대부분의 월가 전문가들은 지나간 일에 대한 분석은 아주 정확하게 한다고 해요. 아, 이것도 약간 역술인들과 비슷하네요. 그죠. 그분들도 딱 들어가면 과거 얘기는 막 어머 소름 끼치도록 맞추잖아. 그죠. 그리고 막 성격 같은 거 되게 잘 맞추고. 그죠. 얼굴에 나오나 봐. 네. 자, 그런데 이제 경제 상황이 빠르게 변화하는 요즘 주식 시장을 네. 1년이나 앞서서 내다본다는 것은 사실 그 누구에게도 불가능한 일이기는 합니다. 그렇죠. 무슨 그죠? 일이 생길지 사실 어떻게 알겠어요. 네. 자, 현재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안정되면서 S&P 500 지수는 최고점을 갱신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하지만 또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것이 경제 상황이기 때문에 필자는 월가의 예측은 과감하게 잊어라 라고 과감하게 주장합니다. 사실 지난해부터 이어온 그 불확실성이 네. 2024년에 없어졌다고는 할 순 없지만 그죠. 그래도 우리가 그 예측을 믿고 따라야 하는 사람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게요. 그럼 우린 누굴 믿어야 하나요? 그러게요. 혹시 이제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경제학자들은 좀 믿을만 하지 않을까요? 전 세계를 통틀어서 똑똑하기로 인정받은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저도 그분들을 믿어보고 싶은데 네. 역시 그분들의 예상도 빗나갔습니다. 이 믿을 분이 없네. 믿을 사람 하나 없네. 진짜. 그러네. 이 많은 경제학자들이 2023년 초에 미국에 불황이 올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었어요. 맞아요. 경제학자들이 이제 불황이 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네. 실제로 미국 경제는 지난해 3.1% 성장했습니다. 이 선진국이 3% 넘게 성장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죠. 그렇죠. 우리나라가 뭐 1%, 2% 정도로 예상을 하잖아요. 그쵸. 기대를 하는데 네. 미국이 3%면 진짜 큰 성장이죠. 대단한 거예요, 진짜. 자, 이 수치는 팬데믹 이전 5년 평균치보다도 높은 수치였다고 해요. 자, 미연준 금리가 22년 만에 최고를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실업률은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이고 소비자들도 소비를 계속하고 있죠. 이 경제학자들마저 이렇게 틀린 이유는 도대체 뭔가요? 자, 저도 궁금했는데요. 네. 기사에 따르면 성장과 인플레이션에 관한 기존의 경제 모델이 이제 더 이상 정확한 지침서가 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존의 경제 모델이 너무 구식이다. 올드 모델이다. 그럼 우리가 이제 대학교 같은 곳에서 배워온 그 경제 모델들 그런 것들이
구식이니까 네.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는 거네요. 그렇죠. 하버드 대학의 경제학자이자 오바마 정부 때 경제관료였던 제임스 퍼만이라는 분은 네. 경제학자들이 큰 수치심을 느꼈다라고 고백했대요. 2008년 금융위기를 미리 예측하지 못한 것도 있죠. 근데 이렇게 본인들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도 약간 멋있긴 하네요. 큰 수치심을 느꼈다라고 그죠. 하면서. 막 덮는 것보다는 그치. 인정하는 게 나은 것 같아. 자, 2008년에도 이 미리 예측하지 못한 과오가 있었는데 2024년 불황 예측도 또 경제학자들이 틀리셨잖아요. 그쵸. 물론 2023년에 불황이 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측한 소수의 경제학자들도 존재하기는 했어요. 네. 자, 그런데 이분들조차도 아니 이자율이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어째서 경제의 충격이 이렇게 작은 거지? 하면서 의아해한다고 합니다. 이분들도 예측은 뭐 했지만 기존 모델들에 의하면 자기들이 공부한 네. 뭐 믿을 수 없는 결과다라고 보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아이비리그 프린스턴 대학. 이 대학의 경제학자 앨런 S. 블라인더라는 분이 계신데요. 네. 자, 이분은 이제 미 연준의 부의장이셨어요. 이분은 이제 불황까지는 오지 않을 거다라고 이제 정확하게 예측을 하신 분이에요. 네. 자, 이렇게 정확하게 예측을 하신 분마저도 자, 미 연준이 이자율을 인상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증가하지 않았다라면서 놀라셨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면 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전통적인 경제 모델에 의하면 네. 이자율이 오르면 네. 기업이 돈을 빌리기가 어려워지고 네. 그러면 기업 활동이 위축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일자리가 사라지고 실업률이 증가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2023년에는 이 모델이 전혀 맞지 않았다는 거네요. 네, 맞아요. 저도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월가 전문가들의 예측은 2000년부터 틀려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죠. 자, 경제학자들은 2021년 초부터 예측이 빗나가기 시작했대요. 이건 좀 짧다, 근데. 그죠? 그분들에 비하면. 그러니까 월가 전문가들보다는 아이비리그의 경제학자들이 조금 더 똑똑한가 봐. 그러네. 그치. 20년 가량 차이가 나네요. 그죠. 자, 이제 하버드 교수를 포함한 다수의 유명 경제학자들이 인플레이션의 심화에 따른 불황을 예측했었는데요. 실제로 팬데믹,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이 있었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미국 기준 9.1%까지 상승했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잠재우려고 미 연준도 계속해서 금리를 인상했었고요. 그렇죠. 자, 역사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의 요소, 즉 고물가와 계속되는 금리 인상, 이 두 가지가 결합되면 불황이 오는 것은 공식 같은 거였대요. 그렇죠. 1 플러스 1은 2 네. 이런 거잖아. 그런 것처럼. 그죠? 네. 자, 하지만 기존의 모델을 적용한 경제학자들의 예측과 달리 미국은 다행히도 불황을 피해갔습니다. 다행인데 이게 예측을 빗나간 결과라서 그런지 뭔가 찜찜해요. 그죠? 그러면 기존의 경제학 이론대로라면 불황이 올 가능성이 큰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불황을 이렇게 잘 피해갈 수 있었던 거죠? 네, 기사에서는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어요. 네. 첫 번째는 강력한 정부의 지원책이었습니다. 자, 물가가 높은 상태에서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소비를 못하게 되면 기업이 돈을 못 벌겠죠. 그렇죠. 자, 기업이 돈을 못 벌면 고용을 못하고 실업률이 또 증가할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불황이 오니까 네. 그것을 막기 위해서 팬데믹 머니와 같은 정부의 강력한 지원이 있었고 사람들이
소비를 계속할 수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부가 과거보다 좀 더 노련해졌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맞아요. 불황을 막을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 네. 일자리가 많았다. 자, 일자리가 많으니 물가가 올랐어도 사람들이 소비를 계속할 수 있었다. 그렇죠. 소비가 계속되니 기업도 돈을 벌고 그러니까 일자리가 사라지지 않는 선순환이 계속되었다는 거예요. 참 이거 신기하죠? 그렇죠. 네. 왜 일자리가 많으면서 계속해서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리고 기업도 성과가 좋은 그런 선순환이 있었을까 진짜 궁금하네요. 혹시 기술 때문에 그랬나? AI. 그치, AI 그쪽도 있을 것 같기는 해. 이 산업 전반적으로 기술이 발전하면 굳이 일자리를 없애지 않고 생산이 더 늘어나면서 오히려 일자리가 필요한 상황이었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맞아요. 네. 자, 세 번째 이유, 불황을 막을 수 있었던 세 번째 이유. 자, 하이 인플레이션, 즉 고물가 상황이 좀 잦아들면서 미연준이 이자율을 더 올리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이에요. 잘 잡았다 이런 얘기네. 그래서 2023년 작년 7월부터 기준금리를 5.25에서 5.5 사이를 유지하고 있죠. 그렇죠. 세 번째 이유에서 좀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네. 이게 잘 잡은 거는 맞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해서 이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좀 가라앉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죠? 그죠. 신기하죠. 왜냐하면 일자리도 계속 많았고, 그죠? 그다음 소비도 계속 있었고. 소비도 계속 있었는데 그러면 물가가 올라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쵸. 그죠? 자,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가라앉을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유는 공급 문제가 생각보다 쉽게 해결되었기 때문인데요. 자, 2023년에 석유 가격이 내렸어요. 네. 자, 왜 그랬냐? 중국이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서 석유 수요량이 줄고 수요가 주니 가격이 내리겠죠. 자, 이 효과가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면서 급격한 가격 상승을 막을 수 있었다고 해요. 아,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약간 미국은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네. 이 다른 나라들을 어떤 재물로 바쳐서 그렇죠. 약간 특히나- 의구심이 드네. 특히나 중국. 거기는 지금 상황이 안 좋잖아, 많이. 그러니까 팬데믹 이후로요. 이 역사가 바뀌었어. 그러니까 진짜. 양강구도에서 중국이 졌고 네. 그리고 유럽을 원래도 미국이 조금 앞서갔는데 유럽보다 훨씬 앞서가게 됐어요. 아, 그러니까 약간 느낌이 쎄한 느낌이 그쵸. 들었어. 얘기를 그쵸. 계속 듣다 보니까요. 네, 이게 팬데믹 이후로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정말 미국은 슈퍼 초강대국으로 또 거듭났죠. 맞아요. 네. 그러네. 네. 자, 석유 가격 내려서 공급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네. 자, 석유 가격이 내리면서 미국의 석유 가격이요. 그리고 또 미국 얼마나 요즘에 석유도 많이 생산해요. 맞아. 크래킹, 그 셰일 셰일 가스, 가스. 그죠. 자, 이 효과가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면서 급격한 가격 상승을 막을 수 있었죠. 네. 자, 참고로 이렇게 석유 가격이 내리니까 이제 러시아와 오펙은 또 이제 큰일 난 거야. 맞아. 그치. 그래가지고 2024년에 석유 생산을 줄이겠다라고 맞아. 엄포를 놨어요. 감산한다고. 예. 자, 생산량을 줄여서 가격을 다시 올려보겠다라는 그런 마음인데. 네. 자, 하지만 석유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말은 그렇게 해도 실제로 생산 감소를 그렇게 크게 하진 못할 거래요. 왜냐하면 글로벌 석유 수요가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이죠. 여기에는 중국의 영향이 크고요. 그리고 전기차 같은 어떤 그 대체 에너지의 사용이 증가한 거. 네, 그것도 또 이유가 있겠죠. 유럽은 친환경 그 네. 에너지 생산에 진짜 굉장한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상황이 좀 바뀌고 있는 거네요. 맞아요. 석유와 관련된. 맞아요.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 3가지. 네. 자, 이제 다시 경제학자들의 예상이 틀렸다라는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네.
자, 우리 아이비리그 하버드 프린스턴 알아봤는데요. 네. 이번엔 또 유명한 학교 존스 홉킨스. 그죠? 음. 뭐 의대만큼 유명하진 않지만 어쨌든 그치. 좋은 여기는 의대가 유명하지. 의대 유명하지. 자, 경제학자 로렌스 M 벌이라는 분이 계세요. 네. 자, 이 분은 다음과 같이 말했대요. 인플레이션을 해결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다라는 것을 이제까지 절대 법칙처럼 생각했었다. 그쵸. 네, 하지만 아니라는 거죠. 그때 70년대, 80년대 그때 볼커 시절. 네, 볼커 그때 너무 시절. 고생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약간 트라우마가 있었어. 그치. 그죠. 자,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이번에 배운 점이 있다. 예측이란 어려운 것이고 예측에 있어서 너무 자신만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나 코비드 팬데믹 같은 이례적인 이벤트가 있을 때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측은 사실 과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는데 거기를 맹신할 필요는 없다. 상황은 계속해서 달라진다. 이런 거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버드, 존스 홉킨스, 프린스턴 이런 대학의 교수님들조차 네. 경제학 교수님들조차 예측이 틀려서 반성을 하는데 일반 개인 투자자가 네. 이 투기에 가까운 투자를 하는 건 정말 위험한 일이다. 맞아요. 네, 강조하고 싶어요. 사실 저도 작년에 이 전문가 이야기 들으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네. 전문가 얘기 들으면 저게 맞는 것 같고 이래가지고 갈피를 좀 못 잡았고 있었던 거는 맞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시장 예측은 아예 내 영역이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궁금하긴 해요. 계속해서.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계 최고의 경제학자들의 예측이 빗나갔으니까 네. 이분들이 또 반성을 하셨잖아요. 그런 이제 자존심 회복을 위해서 더 열심히 연구하시고 계실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 궁금하니까 이제 지금은 경제학자들이 앞으로의 경제를 또 어떻게 예측하고 있는지 네. 살짝만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그러게요. 이게 예측이 다 틀렸다면서 또 알아보는 거의 모순이긴 한데. 맞아. 궁금해. 네, 그래도 궁금하잖아요. 알아봅시다. 음. 자, 미국 경제를 기준으로 네. 이제 중간 정도의 물가 상승률, 그 다음에 계속되는 성장, 그리고 미 연준의 금리 인하가 몇 번 더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예상은 꼭 맞았으면 좋겠네요. 그쵸. 그죠? 네. 자, 오늘은 월가의 전문가들과 아이비리그 학자들의 예상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맞아요. 자, 쭉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사실 이 투자의 세계에서 믿을 건 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맞아요. 전문가들의 예측이 궁금하고 또 이제 듣고 나면 일리가 있잖아요. 네. 그렇지만 결정은 내가 내리는 데 있어서 이분들의 어떤 예측은 참고 자료일 뿐이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죠. 자, 인생에 있어서도 같은 원리가 적용되지 않나 싶어요. 네. 세상 누가 뭐라든 나 자신을 믿고 신중하게 결정을 내리고 내가 내린 결정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 그죠? 이것이 멋진 인생이 아닌가 맞아요. 싶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내가 내린 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까지가 나의 몫인 것 같아요. 그죠? 결과에 책임을 지고 후회는 안 했으면 좋겠어. 맞아. 막 늙기만 해. 후회는. 네, 막 돌아보면서 내가 그때 뭘 했어야 되는데 이거는 책임을 지는 태도가 아니야. 아니죠. 깔끔하게 잊고 새로운 또 앞을 준비해야지. 맞아요. 자, 쓸공님들 이번 한 주도 나 자신을 믿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랄게요. 네. 다 같이 쓸공합시다.